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0일 울프입니다. 디스플레이 이제 싹 OLED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덕산 레오룩스입니다. 이 덕산 레오룩스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2022년 이익 성장률 25% 전망을 하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추세는 하단 추세에서 반등 구간에 있는데 진짜 반등이 나오는지는 조금 관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OLED 패널 앞으로 이제 출하량이 좀 증가될 예정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폴더블 폰도 시작해서 기존의 LCD로는 이제 쓸 수는 없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지기도 잘 휘어지고 휘어짐에 따라서 조금 변화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또 보는데 불편함도 없고, 또 작게 또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많이 만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널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많이 만들어야죠. 자, 그럼에 따라 이제 전자재료 소재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출하를 많이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 투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소형 패널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대형 패널, 대형 패널 이런 부분 향후에 OLED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OLED에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이렇게 추세, 이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털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현재의 주가 추세를 보면 하단 추세선에서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반등을 줄까? 자, 지금까지는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주고 또 이제 맞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향성이 깨질 때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덕산 레오룩스에 대해서는 하나금투의 김현수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자,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한다는 내용에 앞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 자, 4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출하량이 아이폰 수요 호조 및 중국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QOQ가 증가됨에 예상됨에 따라 덕산 레오룩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 설비 리모델링으로 인해 3분기 일부 물량 선행 생산함에 따라 매출 및 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자, 중장기적으로 5G 스마트폰 및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인해 저전력 패널이나 폴더블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 OLED 침투율, 점유율 2019년 기준으로 보면 28%지만 22년도에는 40%를 넘어갈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나 폴더블 폰에만 국한된 내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FM 가이드를 보면 덕산 레오룩스는 일단 주주 현황을 보면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5% 깔고 있어요. 일단 연기금을 들어가면 마음은 편하다. 어차피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버티기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국민연금공단이 깔고 있는 거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든 약수익이든 아주 큰 수익이든 깔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 사이에 80% 이상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있고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이제 원래 덕산 하이메탈에서 이제 빠져나온 그런 회사고, 이 화학 소재 사업 부문만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이렇게 나와서 분할 재상장한 거죠. 이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이며 현재 주력으로는 HTL과 R 프라임 그리고 레드 호스트를 납품 중이다. 누구한테?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일단 중단과 고점 사이에 이 정도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왔다면 이 밴드 차트가 다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네, OLED 재료를 개발하는 회사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이따가 또 공시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고객사가 거의 단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좀 공급을 받는 부분이고, 덕산 네오룩스는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제품 소개를 또 보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주요 양산 소재가 이 레드 쪽, 레드 호스트와 R 프라임, HTL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이게 잘 보시면 반도체 구조랑 동일합니다. 전극을 가해서 그러니까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극을 가해서 중간에 있는 유기 물질을 발광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덕산 네오룩스는 자체 개발한 업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과 저전압 및 장수명을 각 특성을 갖는 적색 발광층 호스트 재료를 중심으로 다이아는 레이어의 고순도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시를 더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글자 채우려고 이런 것들 자기 원래 회사 소개서를 그냥 글자로 옮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의 매출 현황을 보면 이제 AMOLED 그리고 이제 구체적 용도로 유기 재료로 매출액이 여기서 100% 나오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을 보면 무려 96.9%입니다. 거의 풀가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저는 이제 3% 잡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10% 정도에 가깝게 되고 있어요. 뭔가 이제 많은 개발비를 좀 투입하고 있고, 뭐 인건비든 뭐든 간에 재료비든 뭐든 간에 돈이 많이 좀 투입되고 있다. 그럼 향후에 뭔가 구체적인 결과들이 좀 나와줘야 이러한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의아해할 거예요. 너네들 왜 이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냐, 그런 것들. 아마 또 새로운 물질이나 아니면 또 개선될 그러한 재료들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해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향후에 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때 얼마만큼 또 이제 연구개발비 대비 매출의 비율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유기 재료 구조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봐도 공부가 돼요. 따로 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이 회사가 어떤 산업을 하고 또 어떤 걸 개발을 하고 그리고 중소형 LED와 대형 LED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세부적은 아니지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 재료 구조를 중에 이제 중소형 OLED 위주로 덕산 네오룩스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폴더블 폰 스마트폰의 수요 추이 및 전망을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덕산 레오록스에 필요한 그런 공급하는 재료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매출액도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제 매출 상황을 보면 수출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더 많고, 이 판매 방법과 조건에 보면 OLED 재료 매출은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기타 해외 업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사에서 PO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의 코멘트는 이제 폴더블 폰부터 시작해서 전장용까지, 전장용이라면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거. 요즘은 차량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뭐 평면도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곡선을 넣어서 곡선에 알맞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도 또 장착이 될 겁니다. 지금 오타가 나는데 아래로가 아니라 앞으로도 또 이제 기술적인 장벽과 또 가격적인 장벽이 더욱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재료의 가격도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생산 비용도 더 낮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원재료비가 줄어들다 보니 순이익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또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덕산 레오록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2022년 이익 성장률 25% 전망을 한다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세상 하단 추세에서 반등 구간에 있으나 조금은 정말로 반등이 나올지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